네, 지금 현재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제 이제 BOJ 있었잖아요. 네네. 좀 시장 예상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고 새벽에 나온 뉴욕 증시에서도 보면 지표들이 좀 많이 엇갈렸던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뭐 뉴욕장은 오늘 이제 유동훈 상무님하고 한번 짚어보겠고 네네. BOJ만 잠깐 예. 제 한번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장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연초부터 다들 적극적으로 이제 거래에는 임하죠. 어제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BOJ 정책 발표 나니까 뭔가 이번에도 정책에 변화가 있겠지 해서 엔화 강세 쪽으로 예. 베팅했던 세력들이 후닥닥 또 이제 포지션 덮으면서 환율이 순식간에 2% 뛰는 거는 사건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럼 한 128엔대 있던 게 130엔을 넘어서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그냥 BOJ 이전 레벨을 갖다가 회복한 데다가 더 내려와서 예. 엔화는 강세고 니케이는 올라가고 해서 니케이는 즉 증시는 BOJ 조치에 환호를 했는데 외환시장은 여전히 믿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런 시장마다 조금 해석도 다르고 조금 느낌은 운영하는 쪽은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돈 벌어보겠다고 나서는데 돈이 네. 잘 안 되고 거래는 터지니까 브로커 회사들은 짭짤하고 그런 국면입니다. 말씀해주신 네. 대로 이제 증시하고 외환시장이 좀 다르게 네. 반응을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간일 것 같다는 구간이에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또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뉴욕 증시 뭐 간밤에 네. 변동성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요즘 변동성이 계속 심합니다. 예. 지금 장 초반에는 제법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죠. 네.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하락폭이 더 늘어나면서 특히 경기 민감한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8%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가장 수익률이 그나마 견고했던 네네. 다우존스인데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 수익률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시장이 경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경기가 침체로 갈 것이다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반면에 미 연준은 뭐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으니까 그만큼 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뭐 견고하다고 좀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변동성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금리와 경기에 대해서 시각이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 금리에 있어서 하반기가 되면은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또 거기에 맞추어서 경기 침체가 좀 세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면 주식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렇죠, 예. 케이스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얼마나 세게 들어올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정답이 없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고 마찬가지로 미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까지 계속 올릴 수 있을까 믿지 않다 보니까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참 투자하기 힘든 그런 시장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뭐 계속 숫자들을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저희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더라도 그 강도가 그렇게 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얕은 정도라고 보여지고 또 만약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빠르게 일어나기보다는 좀 늦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이 정도까지 10년 국채 금리가 어제 보시면은 뭐 3.37 그러니까 네. 3.4% 밑에까지. 이건 좀 너무 낮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좀 항상 좀 약간 쏠림 현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또 그 방향성이 자주 바뀌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너무 거래를 많이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적절한 어떤 전략을 세워놓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의 첫 코너인 굿모닝 마켓에서 다 한번 살펴는 봤습니다만 네. 어제 지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12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 거기다가 뭐 소매 판매 그리고 미국 이제 제조업 지수 요거 나올 때마다 시장 반응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한번 맞아요.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자, 보시죠.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제법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달 대비해서 0.5%포인트나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한 달 사이에 0.5% 하락. 네. 예, 그만큼 이제는 오히려 영업 마진은 영향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주겠죠. 네네. 소비가 유지가 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소매 판매가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의 GDP의 70%,
민간 소비랑 그다음에 정부 소비까지 포함하면 80%가 네네. 성장에 있어서 GDP에 차지하는 게 소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지금 마이너스로 갔다. 그러다가 12월은 원래 또 할인도 많고 그렇죠. 뭐 크리스마스에다가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또 걱정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12월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해서 1.1%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작년 12월 달 9월부터 12월 달에 미 연준이 워낙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연말이 지나고 나서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일어났고 여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의 소비가 일어날지는 또 올해 연간 단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임금 상승률 기준으로서 3.5%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평균으로. 네. 그러면은 아마도 올해도 소비가 그 정도 이상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 급격한 뭐 경기 침체, 마이너스 성장률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미 연준이 워낙 스탠스가 네. 세다 보니까 맞아, 연준 인사들 발언도 있었어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식인 것 같고요. 또 올해 연초 대비해서 좀 주가들이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숨고르기가 필요한 그런 시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의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숫자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둔화. 뭐 어떻게 보면 뭐 또 골디락스라는 얘기 단어가 또 다시 등장을 예, 시작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잠깐 주시긴 했는데 네. 오히려 또 국채 금리는 가파르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이거는 좀 너무 항상 채권이 예. 과거에도 그랬지만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던 시기가 오래 갔었죠. 네.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이너스 채권이 뭐 엄청난 규모로 늘어났었죠. 20조 달러나. 근데 단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다 마이너스가 사라졌어요. 예. 그만큼 이제 거품이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4.4%, 10년 예. 국채 금리가 4.4%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미 연준이 5% 이상까지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10년 국채 금리가 5% 가까이 또 갈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계속 하락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3.37입니다. 어허. 예, 근데 10년물이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 금리의 적절한 수준이 미국을 봤었을 때 3.25에서 3.5% 사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그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금리가 막 계속 하락한다라고 예측하기보다는 여기서 좀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채권 같습니다. 금리요. 네, 그렇습니다. 더 밀리기보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의 큰 변화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미 연준의 스탠스가 오히려 바뀌면서 네. 일시적으로 뭐 5%까지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는 피봇의 가능성이 점점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전화 연결해서 좀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 간밤 뉴욕 증시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양시장이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네. 코스피는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이제 크게 빠지는 모습들을 동시효과 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 이제 1.5% 이상 상승하려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지금 시장을 좀 끌어올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은 반도체가 이제 상반기에 이제 재고 물량을 다 털어내고 하반기부터 좀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나타날 수도 있는 게 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선물 시장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예상치보다 크게 낮았었죠. 원래 6.8%인데 6.2%로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을 좀 나타냈었는데, 전일 항목 쪽을 좀 보시면은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크게 하락한 섹터가 이제 에너지랑 음식 쪽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강한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물가가 좀 많이 잡혔다라는 건데, 그러면 음식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 쪽에서도 얼마나 나왔느냐? 예상치가 5.7이었는데 5.5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랑 음식을 제외하더라도 물가는 좀 잡히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완만한 상승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생산자 기준으로 맞추는 물가이기 때문에 보통 CPI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3년 물가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증시는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한수정님. 네.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분 전략에 맞게 1.2배속 속도로 말씀해 주시는 거. 네. 네. 자, 어제 우리 정치타임에 나오셔가지고 챗 GPT가 요즘 아주 이슈가 되면서 AI 관련주들이 이제 화끈합니다. 네네. 자, 이거 어느 정도까지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거 하고 오늘도 갈 수 있는가 하고 AI 외에 또 우리 한수께서 보고 계시는 또 유망한 쪽, 뭐 미국 장 빠져도 그래도 갈 때는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네. 일단 어제 챗 GPT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장 초반에 얘기를 했었는데 뭐 셀바스 AI라든지 아니면 KT 알파 이런 종목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전체 다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뭐 단기간에 거의 뭐 70%, 80%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챗GPT 관련주는 오늘 조금 시초가에서는 좀 많이 상승할 수 있지만은 좀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제 원전 관련주 쪽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오늘까지 이제 참석을 하죠. 근데 폴란드, 체코 장관급 인사들하고 면담을 갖고 이제 수출 협력을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거는 폴란드 쪽의 원전 수출 같은 경우는 퐁트 쪽 원전인데 이게 MOU보다 법적 구속력이 조금 더 높은 LOI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진이라든지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좀 테마를 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쪽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저는 일단 다음 주에 명절이기 때문에 네네. 명절 때는 이제 미국 증시가 열리기 때문에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르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번 주는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9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377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709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오늘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는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1,7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7%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46만 6천 원. SK하이닉스는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0.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61만 6천 원 예상 체결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0.4%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1만 6천 원.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0.3%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9,500원이고요. 셀트른 헬스케어는 0.8% 하락 예상되죠. LNF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카카오게임즈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HLB가 0.98% 상승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는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4,500원. 펄어비스 보합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그리고 셀트리온제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이제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장도 시장이 좀 혼조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런 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매매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예. 지금 또 우리 매일 살피는 예상 체결지수 네. 보니까 또 뉴욕장하고는 또 상관없이 갈지도 맞아요. 모르겠다 예. 이런 상황인데 저 또 뚜껑 열어봐야 되겠고요. 오늘 또
뭐 설 연휴 전이기도 합니다만 또 매주 맞이하는 또 목요일 또 위클리 수고. 옵션도 있고 예. 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괜히 또 저 뉴욕장 보고 또 괜히 풋풋하지 마시고 절대 안 먹여줍니다. 저 친구들이. 우리 개인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화력에서 예. 예, 그러면은 오히려 뭐 지수가 오르고 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파생으로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일단 외국인들한테 아직까지는 우리가 힘이 안 된다 하는 네네. 거는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섣부르게 예단하다가는 그러지 조금 마시고. 손실이 커질 수 네, 있으니까 철저하게 대응의 구간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시장 이야기 좀 나눠가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앞서 저희가 이제 미증시 얘기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네. 기업들 이제 실적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4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좋다고는 하는데 또 앞서 저희가 기자랑 짚어봤다시피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은 또 대규모 감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자, 이게 실적 부분을 예.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측이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이 네. 왜 나오냐면 많은 분들께서 상저하고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실적이 상반기에 또는 4,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작년.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이익 전망치가 마이너스 숫자가 네. 좀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4, 4분기와 올해 1, 4분기, 2, 4분기에 지금 S&P 500 관련해서 예. 전망이 많이 안 좋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숫자들을 안 좋게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오히려 주가는 좋을 수가 있어요. 예. 예상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 33개의 기업들의 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67% 거의 한 뭐 70% 가까이 되는 기업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계속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작년 내내 그랬고요. 이번에도 또 4, 4분기도 그런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전망이 너무 지금 높아요. 하반기. 네. 그래서 상저하고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이 3, 4분기, 4,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이익 증가가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반대로 예상치를 밑돌면은 또 안 좋을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 실적만 놓고 보면은 예. 상반기에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을 하고요. 네. 오히려 하반기에 가서는 주가가 빠지거나 아니면 쉬어가거나 근데 정말로 이 예측한 정도로 네. 경기가 괜찮다. 아니면 경기가 회복을 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3, 4분기, 4, 4분기가 나온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럴 확률은 좀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올해 한 해의 투자는 상반기에 더 초점을 맞추시고 업종들을 골라내시고 종목들을 골라내시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 본부장께서는 거의 뭐 매일 진짜 모델을 네. 돌리고 계시는데 네. 작년에 지금 이제 미국장 기준으로 네. 그 정도 이제 빠졌으면은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뭐 제일 우리가 PER 주가 수익률을 따지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네. 자, 우선은 최근에 또 주가가 네. 좀 올라가서 좀 최근에는 네. 올랐지만 예, 그래서 이제 12개월 미래 예. 예측하는 PER 정도가 17배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S&P 예, S&P. 예. 근데 이제 지난주만 하더라도 연초만 하더라도 예. 16배 중반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10년 평균이 뭐 한 17.5배 정도 되고 10년 평균. 10년 평균이 5년 평균이 18.5배 정도 되니까 네.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일어났죠. 네. 그렇지만 이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17배를 넘어섰어요. 그렇다면은 이익이 뭐 그렇게까지 감소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또 올라간 케이스가 예. 되죠.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감소를 집어넣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오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래도 주가가 뭘 반영을 하고 있냐면 금리 수준 한 5%, 네. 그리고 이익 증가율 0%를 반영한 숫자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우존스 기준으로서 34,000포인트 정도, S&P 500으로 보면은 한 3,800포인트 정도, 네. 나스닥으로 보면은 1,7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딱 지금 숫자하고 비슷한 정도가 반영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정말로 이익이 막 깨진다. 올해 경기 침체가 들어와서 예.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0%가 아니라 마이너스 10%다. 예. 네. 이게 이제 대표 투자은행 중에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M 회사가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수가 지금 지수 대비해서 10% 더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경기 침체가 센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떤 둔화 정도 아니면 얕은 침체로서 끝난다 정도로 계산하시면은 이익 증가율이 안 늘어나는 정도로서 끝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금리가 현재 3.5% 수준에서 연말에 끝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추가로 주가가 여기 대비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네.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딱 보시면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또 너무 또 긍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네. 적절한 밸류에이션에 지금 딱 있으니까 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얼마나 세게 올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안 올지 기업들 중에서는 또 이런 가운데서 이익 증가율을 높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잘 방어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들을 골라내시면 수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개장까지 뭐 한 채 3분도 안 남았는데 짧게 네. 저 BOJ 아, 어제 BOJ. 일본은행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네. 그걸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아니 그 시장 반응을 보시고 뭐 드시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일본 시장은 건드리지는 않고요. 일본은 안 건드리고? 거의 지금 한 몇 년째 일본에 대해서는 참 투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워낙 뭐 금리를 낮게 유지시켰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가 좀 올라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BOJ는 또 다시 말을 또 바꾸고 있어서 예.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장에 있어서 저희가 뭐 특별히 그 국가의 어떤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들여다볼 텐데 저희는 일본 시장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일본이 그냥 유보문장 때문에 의문의 일패를 당하네요. 그래요. 일본 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은 미국 얘기 중에서 앞서서 이제 이익 증가율이 좋아지고 뭐 그런 기업들 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보면은 성장주들이 그래도 조금 그동안 뭐 좀 가격이 좀 많이 좀 떨어진 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성장주 쪽 반등.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네.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만 보시더라도 다우존스 S&P의 예. 하락보다 나스닥의 하락률이 더 낮았습니다. 네네. 그만큼 뭔가 흐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국의 대표 성장주 ETF의 수익률을 보시면은 첫 두 주 동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대부분 이 대표 성장주들이죠.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네요. 네, 예. 보시면은 이제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나스닥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작년에 안 좋았죠. 그렇지만 지금 저 추세선을 뚫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지금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성장주가 아마도 올 한 해만 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좋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중요한 포인트 그럼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네. 증시 개장합니다. 네, 1월 19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BOJ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예상과는 반대로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졌고요. 여기에다 소매 판매 지표는 안 좋았습니다. 경기 침체 이슈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도 굉장히 큰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이러한 영향들을 받아서 시장 방향 예측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오늘 양심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5% 하락입니다. 지금 2,354포인트. 호가와는 또 다릅니다. 코스닥도 0.7% 떨어집니다. 지금 호가보다는 시장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706포인트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지금 강보합권입니다. 66,600원 수준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5% 떨어집니다. 455만 5,500원. SK하이닉스 0.4% 떨어지네요. 84,7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0.3%대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LG화학도 0.3% 떨어집니다. 61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하락 중이고
현대차, 네이버도 1% 약세입니다. 카카오도 1.4% 하락으로 67,000원. 뭐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양봉을 나타내면서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5% 떨어집니다. 98,4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8% 하락 57,100원이고요. LNF가 0.6% 떨어집니다. 182,900원. 카카오게임즈, HLB도 1% 안팎으로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 약세입니다. 113,400원이고요. 펄어비스 2% 하락입니다. 셀트리온제, 리노공업, 스튜디오드래곤 일제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뭐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닥 쪽은 10위권 내에서는 전 종목이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개인은 17억 원, 외국인은 273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28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 전기전자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의료정밀 전기전자 섹터가 지금 강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외국인 화학 섹터에서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는 전기전자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20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2억 원, 10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1,519계약 지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달러원 환율입니다. 1원 20전 하락한 1,236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일단은 외환시장 네. 오늘 보니까 뭐 여전히 달러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을? 뭐 예. 환율은 딱히 움직이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구간 자체가요. 예, 구간 예. 자체가 어려운 국면에 와 있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2 예. 그리고 이제 유로 달러 1.08 레벨 달러 그 레벨을 두고 고민을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우리 설 세고 와서 네. 월말에 이제 FMC가 정리해 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금 개장초 지금 뭐 채 5분도 안 됐습니다만 지금 상승 하락 볼 것 같으면 코스피는 상승보다 하락이 2배 이상이고요. 네. 코스닥은 뭐 한 대여섯 배가 됩니다. 하락 종목이 종목수. 하락이 상승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생각보다는 잘 버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좀 전에 정민앵커랑 잠시 나눴던 것처럼 오늘 옵션 만기일인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 개별 종목에서는 체감 지수는 아주 나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거 외국인들 입장에서 오늘만 그들은 또 챙기면 되기 때문에 지수는 안 빠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 체감 수익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장은 뭔가 많이 빠지지는 않고. 지수 자체로 봐서는 많이 안 빠지는데 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오늘 장 힘들다 그러실 거예요. 분위기 안 좋아 보이거든요. 분위기 안 좋죠. 예. 그런데 이제 지수 갖고 장난친단 말입니다. 제 얘기는. 예. 장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수는 외국인들이 쭈글럭거리는 겁니다. 아니면 개인 투자자면 언제 수익 내요? 그걸 갖다가 그러면 개인들이 말이죠. 네. 외국인들보다 돈이 더 많든지 그래서 그때 동학개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개인들은 각계전 투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하다못해 뭐 유동근 상무 정도가 다 네. 모아가지고 오늘 하루는 우리나라 개인들 전부 롱 아니면 숏 네. 그게 없으니까 어렵죠. 예, 그래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요. 앞서 저희가 그 나스닥 네. 이제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거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 내용을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작년 한 해를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많이 방어를 했죠. 네.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기보다는 금리 민감. 그렇죠. 네. 금리 그렇죠? 민감. 예, 그렇죠. 근데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작년에 성장주의 대표적인 나스닥이 마이너스 33%, 그리고 S&P 500이 뭐 마이너스 한 20%, 그다음에 다우는 뭐 훨씬 더 작은 한 자릿수의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나스닥의 상승폭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의 어떤 흐름으로서 금리가 이어질 거고 네. 또 어떤 흐름으로서 경기가 나타날 건지를 예. 보는 거죠.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한 10년을 보시면은 왜 나스닥이 계속 수익률이 좋았었냐면 그만큼 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낮은 성장 시대에서 성장을 보이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걸 보시면은 이 장단기 금리차 추이잖아요. 네. 예. 저게 지금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로 가 있죠.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마이너스 1.2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다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만약에 세게 올 경우에는 뭐 성장주건 가치주건 다 빠집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지금 왜 성장주가 수익률이 좀 좋게 나오고 있냐면 경기 침체까지는 세게 가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 저희 생각이 들고요. 앞서 경기 둔화 정도. 네, 경기 예. 둔화인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되면 사실은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성장주들 중에서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성장이 희소 가치가 있는 거죠. 예, 다들 성장을 못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성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타이밍 자체가 어쨌든 올 한 해만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금리는 안정을 찾고 네. 환율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예측을 한다면 저희는 성장주에서 오히려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볼까요? 성장주를 좀 비중을 많이 담아야겠네요, 그러면. 네, 지금 보시면은 아까 지금 잠깐 차트가 네. 올라왔었는데요. 왜 저희가 자꾸 성장주 좀 전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예. 왜 성장주가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게 나와 있죠. 보시면 이제 10년 마이너스 3개월 금리 차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0 이하로 떨어졌었을 때 거의 3분의 2 확률로서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초과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5라는 것은 가치주가 마이너스 5니까 성장주가 플러스 5,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헷갈리는 부분은 만약에 경기 침체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네. 사실 성장주건 가치주건 다 상관이 없어요. 다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익률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주의 비중을 70%, 가치주를 30% 정도 가져가는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포트폴리오 한번 보시죠. 네.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해놓은 걸 보시면은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IT 이것을 다 더하면 한 25% 정도 돼요. 그러네요. 아까 그 AI 관련된 종목들이 오른다 이런 얘기 예, 나오잖아요. 맞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자동화, AI 생산성을 높여주는 IT 대표적인 기업들의 매력도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성장을 하니까요. 예. 네, 상대적으로 성장을 계속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한국에도 포함이 되지만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상당히 좋죠. 요즘에 흐름이. 오늘도 보시면은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다 플러스 오늘 또 수익률이 풍력 쪽도 좋고요. 예. 예, 그래서 여전히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게 한국에 국한된 뿐만이 아니라 네네. 중국, 미국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제 보시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거의 안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어느 정도 가져가셔야 되는데 저희는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기차 전기차요. 부품.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연히 2차 전지겠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가셔야 되고 비중으로 놓고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70% 정도를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가치주는 못 들고 가느냐 안 들고 가느냐 그렇진 않고요. 예. 오늘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포트폴리오 상에서 항공주라든지 네.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 있는 소비주들 네. 이런 쪽에 대한 초점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비중을 약 한 30% 정도 들고 가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계속 화면에 이제 개장초 흐름을 보여주는데 AI 관련주는 오늘 뭐 낙폭이 뭐 4, 5%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네. 본부장님 아시잖아요. 이거 AI 타령한 지 벌써 좀 됐잖아요. 우리 국내에서. 그러면 이거 일단 한번 접혔다가 가는 레벨이라 보시는지 아니면 네.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숱하게 겪었던 그냥 한번 해먹고 마는 테마에 그치는지 요번에 AI는 조금 그 이상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개별 네. 한국 AI 종목을 들여다보질 못해서 국내 AI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종목이 괜찮다, 저 종목이 괜찮다 얘기를 못 합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흐름 자체는 이렇죠. 최근에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잖아요. 예.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그러면서 생산성이 못 올라간다. 이렇게 걱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빠졌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대표적인 미국의 IT 기업들이 네. 엄청나게 감원을 하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겠죠. 반면에 이쪽 AI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예. 매출 증가율은 계속 유지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뭔가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성이 예. 높아지겠죠. 뭐 대표적인 기업 같은 골드만삭스 보시면은 엄청난 투자를 IT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AI 관련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한국에서 그럴 기업이 있을까요?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질 만한 기업은 좀 저는 더 실적이 공부해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서 네, 네, 네. 실적을 보면서 판단하는 네.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전기차 말씀 주셨으니까 그 전기차하고 또 자동차 같이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지금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의 이 수익성을 한번 보시면은 예. 여전히 전기차 쪽이 내연기관보다 훨씬 높죠. 아, 전기차 네. 쪽이. 예. 그러니까 영업 마진율로 예. 놓고 보시면 2배, 3배 수준이란 말이죠. 내연기관은 아무리 경기가 좋을 때라 하더라도 영업 마진율이 올라가봤자 8%입니다, 맥시멈. 그렇지만 전기차는 높게 가면 뭐 20%, 30%까지 네. 가거든요. 네. 물론 그거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룬 회사가 그렇게 만들어내겠죠. 아직까지 그걸 못하는 회사들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략이 참 골치 아픈 부분이 뭐냐면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 T4. 예, 테슬라요. 예, 정말 가격을 많이 인하를 했어요. T사. 네, 가격을 워낙 많이 인하를 네. 하니까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죠.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격을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죠. 그렇죠. 그렇죠. 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기업이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업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순이익의 성장률을 보시더라도 그렇고요. 또 매출의 증가율을 놓고 보시더라도 결국은 이 전기차 쪽이 경쟁력이 있다. 네. 특히 내연기관 쪽의 비중이 작은 회사일수록 매력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자동차도 보시면은 뭐 기아차, 현대차 뭐 이런 회사들을 놓고 봤었을 때 계속적으로 성장을 잘하고 있고 그런 쪽에 매력이 있다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저게 올라오죠. 상대적인 매력도를 놓고 보시면은 한국 자동차와 미국 자동차의 매력도가 높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 쪽은 매력도가 있기는 하지만 좀 낮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쪽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사람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인 마진이 좀 얕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기차에 대한 투자는 그래도 미국과 한국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네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쩌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막 밀려서 네. 유본 부장님하고 많은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아까 그 잠깐 그 항공주 관련해서 예, 이어폰이 맞아요. 예. 네. 그 부분 마무리해 주시죠. 네. 자, 항공주를 놓고 보시면 주가 흐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네. 미국의 대표적인 사우스웨스트, 델타 에어라인의 주가를 보시면은 정말 안 좋았죠, 작년에. 그런데 최근에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관련해서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부분이 미국만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 예, 중국을 보시면은 위드 코로나 시대라 그러면서 정말로 안 좋았죠. 예. 예. 예,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제로 코로나. 제로 코로나. 네네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행도 없었고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하철 이용 추이라든지 중국 항공 승객 추이를 보시면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다닌다는 예. 얘기네요. 네. 그러면서 물론 코로나에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성장률도 굉장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모델을 돌려보면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올해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 어디냐 했을 때 이쪽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대한 비중을 최소한 한 7%에서 10% 정도는 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계속 좀 초점을 맞추시는 전략을 펼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많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